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고 곧바로 처벌 대상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결론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번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돌려서 보면 김 여사가 이제 명분백을 받고 최재형과 이 당선 축하회 만찬에 부른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결국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또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윤리, 공직자 윤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의 처신과 같은 기준으로 이제 이원석 총장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공직자 윤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다. 근데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께서 비슷한 말씀했잖아요. 네네.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윤리적 판단이죠. 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일치할 때도 있고 불일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률적으로 유죄가 된다.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미비사항, 그러면 국회에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잘못입니다. 이거는 네. 이 법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 이거는 검찰이라는 것은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그럼요. 검찰이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조직은 아니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거기 잘못이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늘 지금 이 야당이 또 단독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단독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대 때 폐기가 됐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최상목 특검법 같이 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아마 이 제의 요구를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묘한 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문제가 제의 요구될 경우에 여당의 어떤 내부적 반응은 어떨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아직까지는 저것 때문에 이제 크게 동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요번에 이제 뉴스 토마토인가 네. 그런 데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노골적인 개입을 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그 당내에서 파악된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에 남아 있었던, 아니면 김해로 옮겼던 컷오프될 운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 김영선 자리에 심으려고 했다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 인물이 있어요. 네. 김모 씨. 네. 김모 씨도 역시 컷오프 컷오프 됐거든요.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옮기는 거 여부와 무관하게 컷오프 대상이었고 컷오프가 됐고, 거기 심으려고 하는 사람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뭘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당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요. 그날 그 토마토 기사에 보면 현역 의원 AB가 있습니다. 네. 이 AB가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이 유력하다라는 이런 또 한간의 설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이 이준석은 이 뉴스가 나간 다음에 이거 아직 지금 정확한 거 아니다라고 배를 뺐을까? 그 기사에 보면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그런 문자를 받고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간에 또 소문에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 탈락할 것 같으니까 개혁신당을 가려고 이준석하고 접촉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문자를 보여줬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듣는 소문에 따르면 이게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이제 5선이었는데 사실 이준석 때 공천이 됐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때 공천이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고향 일산 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가서 그때 재보궐선거 공천이 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 쪽에 개혁신당 쪽에 타진하고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천하람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몇 명 올 분 있다. 우리하고 접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천 탈락할 몇 분들이 이준석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같이 갈 수 없느냐, 같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보면 이미 이걸 뭐 다 예를 들어 다 봤다는 이야기고 그걸 마치 기사를 이거 쓰도록 부추긴 게 이제 둘인데 마치 기사가 나오니까 아니에요.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 언론사만 지금 조금 황당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을 원칙에 따라서 컷오프를 시키고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가 심으려고 하는 김모 씨를 또 컷오프 시킨 거는 뭐죠? 한동훈 네. 당시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라인에서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두 사람을 컷오프를 시킨 컷오프했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로비가 일체 안 먹혔다는 이야기. 설령- 만약에 설령했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뭐 공작과 로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한동훈 지도부에는 그 공천 로비가 맥히지 않았다 하는 게 네.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한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왜 그 이준석이 발을 뺐을까 보면 가만 보니까 이게 커지면 그렇네요. 한동훈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오. 이런 판단을 내렸지 않을까. 왜냐? 딱 까봤는데 한동훈은 둘 다 날려버렸어. 그러면 김 여사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게 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김 여사의 어떤 이런 요구를 끄는 게 한동훈 아니냐. 뭐 요렇게 지금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괜히 이거 키웠다가는 한동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잘 되는 거는 이준석으로서는 못 보죠. 못 보죠. 예, 한동훈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요건 아니겠다 싶어서 발을 확 빼니까 이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이 김 빠졌어요. 이미, 이미 지금 뭐 빠져버렸어요. 고소가 돼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가 돼 있고 뭐 본인들은 곧 뭐 또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후속 보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 기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발을 빼버린 상황에서는 아마 이 후속 보도를 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뭐 등등 이게 이제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 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거죠. 느낌이 들어요. 그 불쏘시개로 좀 그리고 지금 이용하려고. 딱 추석 그거죠. 연휴 앞두고 요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추석 밥상에 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꼼수로. 네. 딱 그런 걸 타이밍을 보면서 지금 일단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의 지금 아주 전략입니다. 참 야당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반드시 좀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 그 특검법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민변 출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뭐 다른 것 캐내려고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 보면 다른 사건 그 하다가 나온 거 그거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검찰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수사 현황 매일 브리핑하게 돼 있고요. 그럼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갖 거 부풀리고 온갖 거 그냥 이슈해서 결국 이재명이 10월 달에 유죄가 내려지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촛불을 일으켜서 뭔가 지금 뒤엎겠다. 나는 지금 이 프로그램 하에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체보다는 야권의 전략을 보고서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설프게 우리가 이거 통과시켜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이 법 자체가 보면 이런 법으로 뭐 삼자 특검법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건 지금 민주당이 내는 거는 삼자 특검법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삼자 특검법이고 진짜 삼자 특검법이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